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 사실은 제가 꼭 뵙고 싶었던 분을 이 노래를 계기로 해가지고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정풍송 작곡가님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이름이죠. 노래를 소개하면 더 이상 설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사, 작곡한 노래. 조용필의 허공, 홍민의 석별, 웨딩드레스라는 노래는 69년에 작곡하신 건 한상일 씨죠. 예, 한상일. 예. 그 다음에 갈색 추억, 미워.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곡 생활을 하신 게 벌써 한 50년 넘었습니다. 그죠? 예, 50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모신 이유는 예. 가장 최근에 작곡하신 노래인데 예. 지금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 빗자루라는 노래입니다. 이 빗자루라는 노래를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빗자루처럼 뭐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빗자루 노래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한 50년 동안 이 주옥과 같은 가요를 작사, 작곡하셔가지고 편곡도 하시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신 그 이야기도 또 하면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할까 합니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이 빗자루라는 노래를 만드실 때가 이 조국 사태가 한참 진행 중고 지난 8월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만들기는 9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예. 그야말로 조국 사태라는 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이어서 또 여러 가지 행태로 그야말로, 보기 흉한 모습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뭘 안 쓰고는 도저히 배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빗자루라는 노래가 저 혼자만의 작사, 작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때 우리 국민들이 분노와 또 우려 속에 하시는 말씀들, 또 그 마음들을 제가 이제 헤아려가지고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민 전체의 작사, 작곡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가사를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잠깐요. 거짓말 없는 정직한 세상, 우리 모두 꿈꾸던 세상,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온 천하에 약속했었지. 피땀 흘려 목숨 바쳐 지켜왔던 우리의 조국, 영원토록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 조국,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살아갈 이 땅 건강하게 물려줘야지. 오염투성이들은 못해.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표리부동 위선자들, 쓰레기더미 궤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 거짓말 없는 정직한 세상, 우리 모두 꿈꾸던 세상,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온 천하에 약속했지. 피땀 흘려 목숨 바쳐 지켜왔던 우리의 조국, 영원토록 지켜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조국,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살아갈 이 땅 건강하게 물려줘야지. 오염투성이들은 못해.
소구 오직 영광일 뿐 별이 부동 윗선자들 쓰레기 더미 궤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싹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살아가리 땅 건강하게 물려줘야지 오염투성이들은 못해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별이 부동 윗선자들 쓰레기 더미 궤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싹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별이 부동 윗선자들 쓰레기 더미 궤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 예, 아주 노래가 경쾌하던데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화가 나서 그런데 이 노래 작사할 때는 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는데 화가 나서 작사하는 수도 있습니까? 작사 작곡하는 수도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비록 대중음악을 하지만은 대중음악이라고 그러면은 대중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때 필요한 노래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노래를 만들면서도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결의를 위해서, 때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예. 작품을 쓰기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대중가요의 효시라면은 새야 파랑새야 녹두난 게 앉지 마라. 예. 그런 우리 민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의 건성을 비는 민중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일제하에 있을 때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번지 없는 주막이라든지 나그네 소름이라든지 그런 노래로 우리 민족의 마음을 달랬고요. 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선야곡이라든지 정의에 잘 자라 이런 노래, 그리고 군사 정권 때 또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중음악에 보면은 그야말로 명곡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래들은 보면은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그 노래들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이 역사와 살아온 대중음악이 많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새 말로 하면 시대 정신을 담는 맞습니다. 노래가 명곡이고 그게 또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래 가고 38선의 봄이라든지 이런 노래도 그래서 시나 소설이나 음악이나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머리를 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빗자루 가사를 보니까 예. 우리 모두 꿈꾸던 세상 자유와 평등 공정 과정 온 천하에 약속했었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 그죠? 취임사 때 네. 가장 강조했던 이야기거든요. 예. 그 거짓말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앞에 그렇게 시작. 근데 조국 사태에 났을 때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지만 어떤 점이 특별히 분노한 겁니까? 여기 보면 위선의 쓰레기 더미, 궤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조국 사태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내일을 생각해서는
정말로 다행한 일이었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국 사태가 없었더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그 좌파들의 거짓말, 그렇죠. 표리부동, 궤변 이런 게 아직 속고 있을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의 실체가 조국 사태로 해가지고 다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오직 정의롭게만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참 그야말로 늘 큰 소리치는 정의당의 실체도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조국 편을 들어버렸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조국 사태가 우리나라의 내일을 생각하면은 정말 다행이었다. 예.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우리 정풍성 이 선생님처럼 뭐 한국을 대표하는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작사 작곡가였었는데 아이, 그런 신분으로 이런 울분에 해가지고 작곡한다는 게 사실은 또 연세도 지금 8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맨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예술하는 분이야 그렇게. 그런데 예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정직해야 되고 그렇죠. 자기의 정직한 행동이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 조국 같은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게 놔두고 또 그런 사람이 또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면은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비록 음악하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일에 용감하게 나서야 된다. 물론 저희 집사람이나 주위 사람들이 말이죠. 녹음할 때 굉장히 말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이제 2달만 있으면 80인데 그렇죠. 내가 이런 걸 보고도 그냥 지나가면은 훗날 우리 후손들한테 큰 죄를 짓는 거다. 후회하게 된다. 예. 예. 그야말로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읽어보면은 아주 웃음도 나올 뿐만 아니라 통쾌하기도 하고, 예. 여기 또 조국, 영광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힘도 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예. 다 감동적이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어떤 분은 또 그 왜 생각하기도 싫은 조국이를 자꾸 넣었느냐 예. 이런 우리의 조국인데 그게 예. 아닌데. 제가 그걸 이제 흔히 말해서 은유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온 이 얘기입니다. 예. 알레고리라든지 메타포, 이 일종의 은유법이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아왔던 이 조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듣다 보면은 자꾸 그 엉터리 조국을 예. 연상시키는 기법을 썼거든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어떤 일에 흥분을 했다가도 금방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잊지 말고 좀 오랫동안 좀 기억하라.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이 기법을 썼거든요. 예. 아주 이 조국이란 말 계속 나옵니다.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자유민주주의 조국, 예. 우리의 조국. 그래, 자유민주주의 조국, 우리의 조국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우리나라를 이끄는 말인데,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 엉터리 조국을 좀 기억하라. 그렇죠. 예. 아주 그러고 제가 또 한 가지 답답한 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벌써 잊어버리고 그 조국권으로 해가지고 표창장을 주고 상금을 주고 농공행상부터 하더라고요. 예.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신발끈을 그나마 예. 조국을 그렇게 퇴진시켰는데 그 국민들의 마음은 모르고 그 사람들이 그런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 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건 조국을 7번이나 넣는 걸 잘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지금 판매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예. 확산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먼저 올렸는데, 예. 폭발적으로 하루에 뭐 10,000번, 20,000번씩 올라가요. 벌써 22만 몇천 번 됐습니다. 예. 폭발적인데, 그걸 본 분들이 또 들은 분들이 참 속 시원하다. 예. 그리고 가슴 뭉클하다. 그러고 내용이 참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그걸 유튜브만 올려가지고 없앨 게 아니고 그걸 음반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런데 음반입니다. 예. 이제 인치엘로라는 팀인데 예. 이 친구들이 이제 이태리까지 가가지고 성악 공부를 한 예. 트리오입니다. 예. 파페라 제대로 전문을 배운 하는데, 사람들입니다. 예. 아주 소리들이 뭐 좋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2, 3년 전에 저하고 같이 허공을 비롯해서 갈색 추억, 웨딩드레스, 뭐 석별, 옛 생각, 뭐 이런 노래들을 녹음을 했었는데 그거하고 같이 이제 급하게 예. 편집을 해가지고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빗자루가 이렇게 이거는 어디서 삽니까? 요새 그거 레코드 가게 가면 살 수 있고요. 예. 아니면은 유통사에 전화를 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실린 곡이 빗자루, 착한 보자, 수평선, 주인공, 그 다음에 가요 무대, 웨딩드레스, 옛생각, 허공, 갈색주, 아빠와 딸. 아빠와 딸은 누가 불렀죠? 그거는 이제 인첼로 팀에 캐리란 친구하고 예. 송윤주라는 예. 그 어린아이하고 예. 같이 부른 어린아이하고 같이 부른 예. 아주 청년들이 잘생겼네요. 예,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뿐 아니고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참 고마운 것이 사실은 악보를 그 사람들한테 주고 연습을 시킬 때 연습을 하면서 가사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사를 보면서 좀 겁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보고 두말 안 하고 선생님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녹음을 바로 했습니다. 세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예명으로 수염난 친구가 거기서 리더인데 테리라고 그러고요. 테리. 그다음에 가운데는 친구가 루이고 루이. 이 친구가 구노. 자기들이 이태리 갔다 왔기 때문에 연애 생활하면서 예명을 그렇게 지은 모양. 인첼로는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이란 뜻. 예.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는요. 이 친구들의 건강한 모습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참 제가 슬픈 마음이 드는 게 조국 일가의 그 모습들을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들을 보면은 서초동에 그래 몰려가가 조국 수호라는 팻말을 들고 그렇게 외치고 한다는 정말 무슨 양심으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쓰고 붙였다니. 그러고 정경심 수호하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무슨 판사나 검사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벌써 결판을 낸 건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지금까지 드러난 그 모습들을 보면은 조국 수호라는 팻말을 들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거기에 몰려가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자기들 자식들 보기에 후손들 보기에 훗날 영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걸 좀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진 찍힌 분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그럼 우리가 조국스러운 사람이란 뜻인데 그게 그런데 지금 발매되고 나서 지금까지 반응 중에서 혹시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이 다 저한테 전화를 하는 분은 이제 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참 정말 좋은 가사다.
좋은 노래다. 그리고 시원하다. 감동이 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위에 또 저를 걱정해주는 분들 중에는, 괜찮겠냐. 뭐 이런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내가 2달만 있으면 80이다. 뭐 내가 뭐 잡혀가서 혼나봐야 또 뭐. 잡혀갈 일이 없고.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가사 보면요. 한 개도 나쁜 말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야말로 거짓말 없는 정직한 세상 만들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그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건강한 이 나라를 물려주자. 그리고 표리부동한 자들, 위선자들, 궤변자들 싹싹 썰어버리자. 그거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니까 뭐 시비 걸 수가 없죠. 근데 이 가사가 짧지만 여기에 뭐 불의에 대한 분노도 들어있고 조국에 대한 사랑도 들어있고 아주 복합적인 이미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원래 시나 예. 가사가 이제 함축성 있게 예. 이렇게 이제 그 담아야 되니까 좀 머리는 좀 써야 되죠. 예. 그럼 이 가사 중에서 어느 구절이 가장 좋습니까? 저는 저 자신은 어느 쪽이 제일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조 대표님께서 한번 뽑아보세요. 속 시원한 것 같으면 표리부동 위선자들, 쓰레기더미 궤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싹.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살아갈 이 땅. 예. 예, 이게 아주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살아갈 이 땅. 아무쪼록 우리 조갑제 TV 시청하시는 분들 빗자루 많이 소개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포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참 걱정스러운 것이 국방부 장관이 이 얘기하는 예. 북한의 그 ICBM 이동식이냐 아니냐 이 얘기하고 국가안보실장인가요? 하는 이 얘기가 또 다르고 국정원장 또 국정원장 다르고 그리고 군의 그 계통의 최고 책임자가 또 말 다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민국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도 모릅시다. 모르죠. 몰라가지고 그 밑에 부하 보고 또 묻는데 그 부하까지도 모릅시다. 비서실장은 그러니까 해체를 몇 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운영을 하니까 당연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그 임무 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도 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런 행태를 보였을 때 그야말로 뭐 결판 나기 전에는 완전히 무죄 원칙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반반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그게 나중에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을 또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국민의 마음이 갈라질 건 당연한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조국을 수호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양쪽으로 나눠서 소리를 지를 텐데 그 벌써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둘로 쪼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예. 그리고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생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난 참 그 이해가 안 돼요. 한쪽에서 200만이다 300만이다 하고 얘기하는 말 다르고 한쪽에서 또 200만이다 300만이다 하고 소리 지르는 내용 다른데 그게 어떻게 국론 분열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쪽에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들었을 때는 다른 쪽에서 하는 말도 분명히 듣고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됩니다. 국론 분열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 거짓말을 하면 분열이 생깁니다. 그럼요. 예, 진실이라는 것은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은 반드시 저건 거짓말이야 하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거짓말 보면은 다 사람이 화가 나게 돼 있거든. 우리 정 선생님이 이런 작곡을 하게 된 것도 거짓말에 대한 분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흔히 말해서 좌파들 뭐 또 자기들은 진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보수, 우파는 친일파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란 사람이 안고 이런 말을 자꾸 합시다. 친일파라고 상대방을 욕을 하고는 안고 그러고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이런 말을 합시다. 예. 그 상대방을 보고 흠을 잡고 욕을 할 때는 자신은 그런 욕을 안 먹을 짓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참 이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건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사실 이 집권 세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은 우리 정 선생님이 이런 노래를 작곡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 밑에 제가 댓글로 어떤 분들이 조국 하니까 자꾸 그 나쁜 조국을 생각하는데 그 조국을 나라나 뭐 대한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길래 제가 그 조국을 쓴 이유를 쭉 쓰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이런 빗자루라는 노래가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썼습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아주 근사한 말씀하셨는데 작곡하는 분으로서 이런 시대상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예술가의 의무가 아니다라는 말씀, 그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근사한 이야기입니다. 예. 침묵이라는 것은요, 음성적으로 동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을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적어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좀 다들 정직하고 좀 용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 참고로 우리 정풍종 선생님은 해병대 164기 출신으로 청룡부대 제1진 1965년? 65년이요. 예, 65년에 파병되었으니까 진짜 제일 먼저 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진짜 기지도 만들고 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고생했죠. 이때는 아직 작곡을 하시기 전이죠. 그때는 본격적으로 하기 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작곡을 했지만 발표는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때 어느 기지에 주둔을 했습니까? 청룡부대 본부에 있었는데, 처음에 칸난베이 거기 이제 상륙을 칸난이죠. 칸난. 예. 상륙을 했는데, 더운 데 가가지고 처음에 물도 안 좋고, 너무나 덥고, 거기다가 수풀이 워낙 우거지니까, 나무 뿌리들이 서로가 굉장히 엉켜 있었어요. 호흡하려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말 고생한 생각밖에 안 납니다. 월남 참전용사입니다. 그죠? 수당도 좀 나오죠? 월 한 2, 30만 원 받으시고. 한 1년, 그때 1년 근무하셨습니까? 예. 1년 1개월. 1년 1개월 교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생했다니까 조금 죄송스러워서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뿐 아니고 우리 파월 장병들도 고생을 했지만은 6.25 전쟁 때 북한군의 침략을 받고 우리 국군들, 그리고 우리 민간인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많이 돌아가시고 다치고, 그리고 독일에 광고로 가신 분들, 또 시체를 닦으러 간 간호사들, 또 열사에 중동에 가가지고 참 달러를 벌었던 분들, 이런 분들 덕택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고생이라든지 공로를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인정하기도 싫은 것 같아요.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서 참 제가 가끔 정말 속상합니다. 월남전에 인원 파병된 인원이 30만입니다. 30만이고 그렇죠. 전사자가 한 5,000명, 부상자가 한 12,000~13,000명 됩니다. 제가 그때 월남에 있을 때 밤 사이에 대포 소리, 총소리 뭐 이렇게 굉장히 나고 난 다음에 새벽같이 이렇게 중대본부에 뛰어가면요,
우리 전우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친 분들도 예, 있고 더구나 이제 다쳤는데 그 진흙 속에서 피하고 진흙하고 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예. 이 참 신음하고 있는 분들 예. 참 많이 봤거든요.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가난했고 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제발 다시는 우리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는 6.25 전쟁 같은 그런 비참한 비극을 다시는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월남에 우리가 파병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한미동맹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한 거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월남에 파병돼 가지고 거기 건설공사 이런 걸 한국 회사들이 따면서 거기서 외화 수입을 많이 올려가지고 이게 60년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었고, 플러스 거기 진출한 건설 회사들이 70년대에는 중동으로 진출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월남에서 흘린 피가 5,000명,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5,000명이지만 이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일원이니까 아주 자랑스럽겠습니다. 작곡가로서도 자랑스럽지만은 참전용사로서. 그때 맹호들은 간다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예. 맹호들은 간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해서 길러온 힘이기에 조국의 이름으로 어딘들 못 가릴까. 나는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예. 자유통일 위해서 길러온 힘이기에 조국의 이름으로 어딘들 못 가릴까. 아니 힘이 없을 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사실은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힘이 있는데 좋은 지도자 만나가지고 힘을 단계를 하면은 뭐 북한 핵 문제 이게 뭐 문제겠습니까? 언제든지 통일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의지가 없어서. 그때는 정선에서는 작곡 같은 거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악상이 떠오를 텐데. 제가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발표한 작품 중에는요. 월남 거기서 밤에 보초를 서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서면서 거기 저 달밤에 보면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그렇죠. 월남의 달은 밝죠. 근데 오선지를 꺼내 놓으면은 보였습니다. 보일 정도는. 그때 생각이 나면은 문득문득 그렸거든요. 그게 돌아와가지고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많이 유행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 체험적으로 요새 돌아가는 세상 보면 화가 나게 되셨습니다. 전선에서 살아 돌아오셨으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연합국의 그 승리로 그야말로 광복을 찾았고, 일본이 만약에 그런 과욕을 안 부렸더라면은 그 태평양 전쟁이 안 벌어졌을 거고, 그랬더라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대한민국을 못 찾는 지경이 됐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일본이 과욕을 부렸기 때문에 패전을 했고, 덕택 우리가 광복을 얻어가지고, 광복 이후에 저 고향이 이제 밀양이거든요. 그때 해마다 보리고개 그리고 호열자 같은 이 전염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위생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정말로 어렵게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씩 쌓아와가지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이제 경제 대국이 됐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이걸 점점 더 발달시켜 나가고 더 키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돼가는 꼴 보면요. 정말 걱정스럽고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 중에도 하나뿐인 우리 조국 오직 영광뿐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데 다시는 치욕스런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뿐이란 말이 좋습니다. 이 조국이 생명처럼 하나뿐이니까 이걸 아껴야지. 그리고 우리 정풍송 선생님 하면은 아까 말씀드리니까 이 시대가 격변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노래를 작곡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니 저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중에 일부라고 하면은 허공이라는 거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제
새야새야 파랑새야부터 이제 그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을 쭉 말씀드린 거는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지, 하신 거고, 예, 예. 제가 그 허공을 만들게 된 거는 1979년 11.6이 있고 난 다음에 서울의 봄 뭐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한 얘기가 한참 꽃을 피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정부와 국민 간에 정치인과 국민 간에 그 민주화에 대한 일정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거든요. 예. 곧 어떻게 한다. 그렇죠. 어떻게 선거를 치러가 어떻게 한다. 이러다가 느닷없이 12.12, 5.17 이런 신군부에 군부가 의한 등장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예. 다시 군사 독재 정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 저 자신도 사실은 1978년도 그 12.6 있기 한 1년 전에 예. 제가 그 서대문 전매청자리 그 수사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모 사건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루돼 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며칠간 고생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긴급조치 시대인데 그때가 맞습니다. 긴급조치 9.5 9.5 시대. 예. 일체의 정부 비판과 개헌 요구는 불법이다 이래 된 거예요. 예. 헌법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 하면 안 하겠죠. 돼요. 예. 75년에 발표될 예. 겁니다. 원란 패망 직후.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도 누구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참 그야말로 고대를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서울의 봄이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같이 우리 국민들과 같이 고대하고 있었는데, 목전까지 다가왔던 그 민주화가 신군부에서 다시 군사 독재정권을 떨어지면서 너무나 분통이 터져가지고 예. 그 민주화가 모두 허공에 묻히는 걸 보면서 허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가사를 만들었죠. 예. 예. 그래서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그대를 안 하고 민주라고. 예, 처음에는 민주라고 했습니다. 했답니까? 예. 간도 크시네요. 예. 그리고 설레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이렇게 이제 가사가 예. 진행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직원들이 공윤윤리위원회라는 데 파견돼 가지고 그렇죠. 다른 심의위원들하고 검열을 다 했습니다. 예. 영화나 음악이나 시나 소설이나 다 검열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했다가는 뭐 심의가 안 나올 건 뻔하고 또 끌려가서 또 그렇죠. 고생할 거고, 그래서 고민 끝에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그대. 대신 그대.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예. 민주를 그대 하나만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래 전체적인 가사 내용이 예. 뭐 사랑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의 아주 넋두리 같은 아주 잘 됐네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제가 예. 이 작품 생활을 하면서 예. 참 자주 느끼는 건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보다는 그렇죠. 은유가 훨씬 더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빗자루에도 그런 이제 은유로서 조국, 우리의 조국. 이걸 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가 해가지고 심의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때는 반짝 히트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까지 30몇 년간, 34년간 이렇게 장수한 노래가 안 되죠. 됐습니다. 예. 예. 너무 경향적인 노래가 예. 되니까. 그래서 이 시나 소설이나 영화 이런 데는 그야말로 은유라는 그 비법이 예. 참 큰 힘을 갖는다. 지금은 그대를 민주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예. 그대는 뭐 여러 사람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예. 이거는. 그런데 이 노래는 제일 아끼는 편입니까? 어떤 제가 그 음악적으로 좋아하는 거 하고 다르죠. 또 대중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또 다르죠.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대중들은 뭐 물론 가장 히트한 허공이나 미워나 갈색 추억, 또 뭐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이런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1969년도에 지금부터 50년 전에 만드는 그 한상일 씨가 노래한 웨딩드레스. 그하고 홍민 씨가 석별, 노래한 석별. 석별. 네. 그다음에
조영남이 노래한 옛 생각 옛 그런 생각. 가곡 스타일로 그렇죠. 가곡 제가 스타일이죠. 김동진 교수님한테 이제 그 가곡 배웠는데 느낌이에요. 김동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예. 그대로 제가 이제 써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최진희하고 윤수일하고 노래한 찻잔의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걸 또 저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허공보다는 석별이 더 좋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석별은 홍민이란 분 말고 여러 사람이 여러 부르는데, 수백 명이 예, 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분 노래가 강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어떤 노래를 A라는 가수가 불러가지고 처음에 발표해가지고 히트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쭉 뭐 여러 사람이 불러도 그 오리지널 가수의 어떤 그 이미지는 지워지지 못 않죠. 이깁니다. 예. 아, 그거 참 이상하대요.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 참 신비해요. 그렇게 처음에 그 강한 노래를 들으면서 익혔던 그 모든 이미지가 아, 굉장히 강하게 박히는 거죠. 사람들 예. 머릿속에 거의 예. 선입관으로 들어가 버리네.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A라는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는 히트를 안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가수가 가수 불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히트를 했대요. 예, 뒤늦게 히트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멜로디나 가사 자체가 A라는 가수보다가 B라는 가수한테 더 어울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이웨이도 보면은 이 프랑크 시나트라 예. 부르고 그다음에 뭐 안 부르는 가수도 없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마이웨이 예. 포란카도 부르는데, 부르고 그랬죠. 예. 그래도 결국은 다 예. 돌아가는데 근데 이 허공 이 판매량으로 보면 제일 많이 팔린 노래가 허공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당시는 뭐 모든 것이 이렇게 100% 드러나는 때가 아니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허공보다가 미워가 음반 판매는 더 많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들었거든요. 그리고 미워는 일본에서 사실은 더 히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A급 가수 16명이 리메이크 할 정도로 크게 일본에서 히트했거든요. 그래서 네, 레코드 판매량은 어느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 시대의 요구를 작곡가가 받아들여야 좋은 노래가 나온다는 말씀이 참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흔히 대중가요 작사 작곡하는 분이 뭐 시사 문제에 관심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노래를 쫙 펴보면은 다 시대상이 반영돼요. 우리 선배님들이요. 그렇죠. 보면은 그 당시에 민중들의 그렇죠. 대중들의 소원을 다 소망을 받아들인 겁니다. 정신을 다 가사에 담았습니다. 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 38선에 보면은 최갑석 씨, 예, 최갑석 씨. 박춘석 작곡, 박충석 선생님의 예. 작곡이었죠. 그 가요 무대에 나와서 김동근 아나운서가 돌아가시면은 묘비명에 어느 노래를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딱 38선의 보물을 예, 하면서 그걸 38선 보이는데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38선을 보면서 난 이 구절 꽃피면 더욱 슬퍼 38선의 봄 이 구절이 좋습니다. 죽음에 시달리는 북녘 내 고향 그 동포 웃는 얼굴 보고 싶구나. 또 북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적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가끔 많이 받거든요. 이제 좀 연세가 든 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가사가 참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가 있고 좋은 가사가 참 많았는데 요사이는 왜 그 말도 안 되는 가사가 많고 그러냐고. 좀 저질스러운 가사. 예,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참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하는 건데, 제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는 못 하겠고, 여하튼간에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자기가 쓴 작품이 훗날 예를 들어서 히트됐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들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작품을 써라. 저는 그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어휘력이 좀 떨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어휘력이. 예. 예. 그래서 굳이 한자를 안 쓰려고 이렇게 예. 하다가 보니까 예. 그렇고 그런데요. 제가 그 노래말 지을 때 가사에 한자에서 온 말을 가능하다면은 안 쓰려고 애를 갱겼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한자에서 온 말을 써야 뭐 어휘력이 높아진다든지 문장력이 좋아진다든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죠. 이 예. 노래는 그런데 근데 예.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토나원 이 전부 한자 용어인데 예. 요새 이런 가사는 예. 안 예. 만들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가사를 만들 때 가능한 대로 순수한 우리말을 가능한 대로 쓰자. 예. 그리고 그렇죠. 한자에서 온 말은 가능하다면은 꼭 할 수 없으면은 허공이라는 말은 안 쓸 수 없지만은 그렇죠. 가능하다면은 우리말에서 순수하게 찾자. 네, 이런 생각을 이 갖고 허공은 한자 말이면서도 그 의감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예. 여러 가지가 이 들어가 함축적으로 있고, 예. 수 있죠. 발음상 참 예. 좋은 말인데 이 한자는 사람 생각하도록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예. 이 노래는 사람 감성을 건드리니까 예. 역시 한국어가 이 토속어가 좋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풍송 선생님 오늘 처음 뵀는데 딱 만나고 나서 스포츠맨인 줄 알았어요. 인상이 몸이 그렇습니까? 아주 예. 여든이 다 되셨는데 몸이 딱 바로 서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계시고 예. 그래서 특별히 운동을 하시는가 했더니 뭐 골프를 또 늦게 하셨대요.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는 예. 그 평행봉을 했습니다. 경영봉. 기계 아, 체조. 역시 예. 그런 걸 체조하셨네. 예. 그걸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물론 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축구를 좀 했지만은 축구를 좀 했었고 나이 들어가지고 63살 때부터 이제 가끔 골프를 하고 그럽니다. 역시 이렇게 빗자루처럼 건강한 노래를 만드시는 게 건강한 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작곡하시는 분들, 유명한 분들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죠? 박춘석 씨 같은 분도 좀. 예, 일찍 그렇죠. 돌아가시고.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 그렇죠. 박시춘 선생님 같은 분은 좀 장수를 하신 편이거든요. 80 넘었습니까? 돌아가실 때. 그때 80 넘었습니다. 아,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손석구 선생님이 금년에 꼭 100세거든요. 아, 그럼 미국에 살고 계시죠? 아닙니다. 한국에 계십니까? 한국에 계십니다. 아, 또 그러시구나. 한때 일본에 가서 작품 생활을 하셨는데,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 30년쯤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이렇게 누워 계신 편이죠. 우리 박시춘 선생 나오셨으니까, 말씀 이어가면은, 우리 박시춘 선생이 고향이 밀양인데, 우리 정 선생님도 밀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밀양이고. 예. 또 박시춘 선생님 생전에 자주 찾아뵙고, 예, 가르침을 받고. 박시촌 선생님은 저희 이제 그 고향 대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작곡계의 또 대선배님이십니까. 제가 이제 특별하게 모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박 선생님이 이제 그 나중에 연세가 많아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편곡도 좀 많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 행사 같은데 제가 이제 모시고 많이 좀 다녔습니다. 작곡가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를 제일 많이 작곡하신 분 아닐까요? 아, 그럼요. 그렇죠. 박시춘 예. 선생. 예. 우리 그 옛 가요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전체 가요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박시춘 선생님의 작품이 아닐까 할 그렇죠. 정도로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그리고 좀, 크게 히트를 쳤고요. 그렇죠. 예. 참. 우리 여기 10월 3일, 10월 5일, 10월 25일, 11월 9일 이틀 전에도 여기 나오기만 하면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전우여 잘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박시춘 작곡에다가 유호 작사. 예. 그게 바로 서울 수복해가지고 1950년 9월, 10월 그리고 9월 28일에 수록됐으니까 10월에 작곡하신 겁니다. 예. 그 박시춘 선생님하고 유호 선생님하고 이렇게 작사 작곡가로서 맞죠. 콤비를 이루어 가지고
히트친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뭐 신라의 달밤이라든지. 신라도. 진짜 사나이는 아닙니까? 그거는 잘 제가 작사는 유호 선생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두 분이 작사 작곡을 하셔가지고 히트친 작품이 그렇죠. 굉장히 많고 그리고 유호 선생님이 원래가 그 작가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사를 하신 거 보면은 작품 수준이 대체적으로 네, 높죠. 굉장히 좀 높습니다. 진짜 사나이는 이흥렬 작곡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흥렬. 그리고 그런데 제가 박시춘 선생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흥분하는 게 그분이 생가가 영남루 언덕 위에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 생가에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친일파다 이래가지고 뭐 몰아가지고 그걸 제대로 문을 열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해가지고 여론이 이제 바뀌니까 이제 요새는 여러가 있는데 세상에 이분이 작곡한 게 수천 곡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제시대 강제로 작곡한 5곡인가 그걸 가지고 이분을 친일파로 몰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인데요. 예. 사실 박시춘 선생님이 그 일제하에서 애수의 소야곡이라든지 이런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 우리 민족의 마음을 그렇죠. 달랜 노래가 많고 얼마? 6.25 전쟁 때 아시다시피 전후에 잘 자라는 이런 군가로 가지고 그렇죠. 우리 군인들의 사기를 올렸고 뭐 전선야곡 전선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없죠. 그렇죠. 히트곡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제하에 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작곡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본 사람들이 총칼 들고 와가지고 너 이거 작곡하라 하면은 작곡 안 하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몇 곡 작곡했다고 몇천 곡 중에 5곡 정도 작곡했다고 친일반이 뭐냐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박시춘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밀양 영남로 옆에 예. 생가 복원하고 예. 동상 만들고 노래비 만드는 거 제가 이제 추진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뭐 예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몇 년간 한 3년간 제가 이제 밀양에 가서 이제 이 얘기하고 또 KBS 가서 이 얘기해가지고 박시춘 가요제를 만들고 예.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처음에 박시춘 가요제를 시작하고 또 이제 그 생가 복원하고 다 했는데 어느 해 보니까 갑자기 그 박시춘 선생님의 그 기념 동상 있는데 하고 생가 있는데 문을 걸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뭐 시민단체 뭐 좌쪽에서 뭐 이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호통을 치고 해가지고 여하튼간에 그 밀양서 다시 여론이 이건 너무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열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KBS에서 하는 박시춘 가요제가 2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시춘이가 친일 작곡가인데 왜 박시춘 이름으로 KBS에서 가요제를 하느냐 하고 워낙 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밀양 아리랑 가요제란 이름으로 거의 19회인가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직까지도 박시춘 선생님의 그 위대한 업적을 그렇죠. 기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박시춘 선생은 다른 데는 몰라도 밀양 사람들이 지켜야 됩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박시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밀양을 빚는 사람입니까? 더구나 이분이 작곡한 노래 한 번도 안 부른 대한민국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는데. 그 말씀 참 잘하셨는데 처음에 밀양에서도 어떤 그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그 박시춘 선생님의 뭐 노래비 동상 만드는 거 이걸 반대를 하고 하길래 제가 하루는 몇십 명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박시춘 선생님의 노래 한두 번 안 들어보고 그렇지. 한두 번 안 안 불러보면 부른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손 간첩 빼곤 다 있지. 예. 그래서 이거 간첩도 보라고. 배워서 오니까 부르겠지만. 우리가 좁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우리 밀양에 어디다가 박시춘 선생님 동상을 세워놨을 때 외지에서 누가 왔을 때 아, 이 사람 밀양 사람이었구나. 이러면 우리 밀양이 얼마나 자랑스럽냐.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끼친 영향은 대통령보다 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분의 작사 작곡 또 작사가를 잘 만나가지고 유호 선생하고 작사한 이런 거는 이거 문학입니다. 문학. 그럼요. 전선미하고 가랑이 비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로 시작되는 이런 노래. 그러니까 박시춘이라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위대한 이름인데 이런 분을 고향에서 파묻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외국에 다녀보면요. 그야말로 우리 박시춘 선생님의 업적보다가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분도 그 동네 그 시에 동상 만들어 놓고 크게 이렇게 모시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속 좁은 사람들 빨리 좀 이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거는 문화적 범죄입니다. 그럼요. 비엔나에서 그러면 베토벤 생가 없애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준 점에서 베토벤보다 한국 사람에게는 박시춘 선생이 그럼요. 예. 더 위대한 일을 한 건데. 그런데 박시춘 선생이 밀양 출신인데 그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우리나라에서 작곡가, 작사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데가 물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맞습니다. 말이 맞습니까, 그게? 그 가수들은요. 예. 가수들은 항구 도시에서 많이 나왔어요. 목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참 희한하네. 그 부산은 현인 선생을 비롯해 가지고 뭐 정훈이, 문주란 그렇죠. 그 참 큰 가수 나구나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목포 쪽에는 남진 뭐 조미미, 이수미, 김연자는 광주입니다. 예. 그리고 울산에는 고복수 선생, 다음에 윤수일, 인천에는 박경원 씨라든지 박상규라든지 여튼간에 이상하게 강바다 항구 도시에 보면은 가수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작곡가는 밀양하고 진주. 그렇습니까? 예, 재밌네. 많아요. 예. 그 밀양은 이제 박시중 선생님이 계시고 제가 이제 조금 있고 다음에 박정우라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는 보면은 손목인 선생님. 손목인. 다음에 갑자기 가수는 남인수 이봉조 선생. 이봉조 씨가 진주지. 안개. 남인수 선생이 또 진주입니다. 진주죠. 예. 그러네. 진주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정민섭이란 저 동료였죠. 그 작곡가가 또 진주였고요. 그 진주하고 밀양하고 좀 이렇게 큰 작곡가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풍성 선생님은 이 한국 가곡계의 또 태두인 김동진 선생하고도 또 각별한 관계돼요. 어떻게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옆에 앉은 친구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바람을 눈에 보이네 이런 노래를 하는데 제가 쫙 홀렸습니다. 전율을 느꼈어요. 가고파. 그래가지고 그 노래 듣고 난 다음에 그 노래가 뭐냐 하니까 가고파라 그럽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훗날 자라가지고 저런 곡을 만들 수 있는 작곡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그때부터 퉁소를 집에서 만들어가 불고 피리를 만들어서 불고 그리고 6.25 전쟁 후에 보면은 미군 전화선 보면은 그 구리철사 가운데 보면 깡철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걸 뽑아가지고 나무 판때기 같은데 못을 이렇게 박고 비스듬히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철사를 깡철을 연결하면은 긴 선하고 짧은 선하고 음이 다르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프 같이 제가 연주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신동이다 하고 이제 이랬는데 집안에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이놈의 자석 양반 집안에서 풍각쟁이 되려냐 하고 그렇죠. 막 호통을 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몰래 스무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김동진 선생님 가고파를 듣고 제가 이제 작곡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고 결국은 이제 선생님이 계신 학교로 제가 대학을 진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하고 참 인연이 제가 입학 시험 칠 때 검대대학 경희대학입니다. 아닙니다. 서라벌 예술대. 서라벌 예술대. 예, 그때 서라벌 예술대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시험 문제를 2마디 모티브를 내고 나가셨습니다. 여기 연결해가지고 곡을 하나 만들고 4부 합창으로 편곡을 해라. 이런 시험 문제를 내고 나가셨는데 그때 참 선생님께서 그 내신 모티브 자체가 너무나 저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제가 그 연결해가지고 작곡을 하나 한 곡 만들고 그걸 4부 합창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제출했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입학하고 난 다음에 첫 교양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기악과 성악과 작곡가 다 할 것 없이 이렇게 한 큰 교실에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처음 들어오시더니 여기 정풍송이가 누구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접니다 하고 일어났더니 알았어 앉아 이러시더라고요. 그 앞에 있던 여학생들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니까 선생님께서 이름이 하도 고약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레슨 시간에 첫 시간 제 이제 그 선생님 방에 이제 들어갔더니 피아노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정풍송이 누구한테 작곡 배워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 학교라서 음악 선생님도 안 계시고 제가 음악 책 사다가 저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천재게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천재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천재인가? 그래 이제 선생님께 저 혼자서 했습니다. 이랬는데 그때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표정을 보니까 선생님 앞에서 다른 선생님의 한자를 대는 게 제가 조금 민망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인정을 하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루는 하십시다. 내가 수십 년간 가르쳤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너가 가장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너 열심히 하면은 훌륭한 작곡가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용기를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몇십 년간 작곡 생활을 하시면서 쌓았던 노하우 같은 걸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한테 참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 나오고 난 다음에도 돌아가실 때까지 몇십 년간 이제 매년마다 2번씩 찾아뵈었습니다. 1월 1일 하고 3월 22일. 3월 22일은 선생님 생신일이기 때문에 찾아뵙고 이러는데 제가 그 지금도 제가 작곡을 이렇게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김동진 선생님의 그 따뜻한 사랑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님을 모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저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분들의 작품을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했거든요. 제가 작곡을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데 해보면은 김동진 선생님의 그 작품이 가장 영혼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통 그 가락이나 음악하고는 좀 다르죠. 이분은 아닙니다. 그게 그 신창악이라는 운동도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서양 음악을 바탕으로 한 작곡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나중에는 신창악 운동이라 해가지고 우리 전통 음악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오페라도 만드시고 가곡도 만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수선화라든지 뭐 가고파도 그렇지만 목련화 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양적이다고 그럴까요? 아니 모던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서양 음악을 바탕으로 한 작곡을 많이 하셨죠. 물론 가곡이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창악 운동을 하시면서 오페라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귀가 이렇게 상당히 안 좋으셔가지고 대화하는데 굉장히 힘드셨고 이랬습니다. 저도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 할 때 이분이 아직 뭡니까 귀가 거의 갔을 때 예. 인터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아마 여덟 이렇게만 된 모르겠는데 꼭 베토벤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요. 예. 그 음악 하는 사람들 중에 귀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아요. 귀가 일찍 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오른쪽 귀를 수술을 했거든요. 예. 중이염을 옛날에는 이 중이염이 그야말로 거의 불치병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면 감기 걸리면 재발하고 그래서 또 치료하고 했는데 제가 70대에 수술을 할 수 없어가 이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수술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치가 됐지만은 오른쪽 귀는 이제 그래서 고막을 좀 상했습니다, 제가. 김동진 선생 노래는 굉장히 건강하죠. 아, 그럼요. 그리고 힘이 있고 말이죠. 예. 밝고. 예. 참. 그리고 그야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예. 그런 가곡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조국 창가 아닙니까? 예, 예, 양명문 작사, 김동진 작곡. 맞습니다.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토낙원, 완전 통일 이루어 영원한 자유 평화,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시로도 훌륭한 시입니다. 맞습니다. 마침 양명무 예. 씨가 시인이니까. 예. 그리고 이 노래가 힘차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국 장관은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제2의 애국가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합니다. 충분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김동진 선생님께서 가곡도 많이 하셨고 뭐 오페라 곡도 많이 하셨지만은 군가도 많이 하셨고 그렇죠. 다음에 각 사단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드셨고 6.25의 노래가 김동진 작곡 아닙니까? 예. 시인 박두진의 김동진 작곡. 예. 6.25의 노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예.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교가도 교가도 말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다작이시네 이분. 예. 그러니까 워낙이나 작곡을 잘 하시니까 전국의 학교라든지 군 부대라든지 이런 데서 주문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풍조 선생님이 빗자루 울분에 견디지 못하시고 빗자루를 작곡하신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애국적인 가수, 애국적인 작곡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대중가요라는 게 얼마나 이 애국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데 이게 그런데 요사이 이 대중가요 또는 작사, 작곡,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겠죠. 있는데 뭐 그런 마음은 그야말로 많은데 용기를 못 내 가지고 혹은 또 겁이 나서 못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가 제가 한 가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요. 물론 뭐 상업 가요를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근데 돈 버는 데만 너무 혈안이 돼 가지고 외국 곡을 표절한다든지 표절. 예. 또 국내 외 가요를 이렇게 표절한다든지 또 너무 유행만 예. 생각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어휘들을 써가지고 가사를 만든다든지 예. 그거는 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동료 입장에서 옆에서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적어도 국가와 사회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해악을 끼치는 그런 행위는 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정풍총 한자는 원래 예명입니까? 아닙니다. 원래입니까? 예,
풍년풍자 솔송자거든요. 아주 근사하네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 이게 예명인 줄 아십니다. 그렇게 그리고 느껴져요. 예, 제가 이제 허공이라든지 뭐 갈색 추억 다 보면은 정욱 작사, 정풍송 그렇죠. 작곡하고 있는데 정욱은 이제 제가 작사할 때 쓰는 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욱이 본명이고 아, 정풍송은 예명으로 정풍송이 아니지. 예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그런데 이 정풍송 발음도 좋고 뭔가 그런가요? 이게 대중가요하고 뭐 이미지적으로 맞네요. 아 그렇습니까? 바람풍을 아마 바람풍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그 태나 이문균 교수하고 예. 한 17년 전에 클래식 가요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12곡을 다 작사, 작곡, 편곡, 지휘, 디렉터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보면은 허공하고 웨딩드레스하고 떠나는 마음이라고 조영남이가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세 곡은 다시 리바이벌하고 다른 거는 이제 다시 다 9곡을 작사, 작곡, 편곡, 지휘 다시 해가지고 음반을 냈는데 하루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라디오를 들으면 갔는데 어떤 평론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라디오에서 그 새로 나온 신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시다. 그런데 그 설명 중에 이제 태나 이문균 씨의 나그네라는 노래를 소개를 하면서 아 여기 보니까 정욱 작사 정풍송 작곡돼 있네요. 이 정욱 씨하고 정풍송 씨는 아주 명콤비죠. 이 두 분이 명콤비 맞네. 시도 친 게 참 많죠. 이런데 저 혼자서 굉장히 웃으면서 사실 갔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도 정풍송, 정욱이가 이렇게 같은 사람인 걸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가만히 또 한 분 반야월 씨가 반야월 선생은 그 작사를 여러 이름으로 많이 했습니다. 작사를 하시는데 이제 그 반야월이라는 이름을 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월북을 하셨다든지 이런 작사가들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조명암 선생이라든지 박영호 선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옛날 분들 그분들의 그 가사를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바꿔 가지고 낼 때 이때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뭐 많이 바꿔서 했죠. 작곡하시다가 노래 부르는 분이 계시죠. 그 누굽니까? 진박남? 진박남 선생이 바로 반야월 선생이거든요. 그렇죠. 진박남 선생이 바로 노래 처음에 하시다가 그 다음에 반야월 이름으로 이제 그 작사를 하셨죠. 작사와 가수를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정 선생님은 노래는 안 하십니까? 제가 김동진 선생님께서 저한테 또 큰 걸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동진 선생님도 노래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아, 잘하십니까? 악기도 못하는 악기가 없으시거든요. 바이올린, 피아노, 뭐 트럼펫 할 거다 좀 못하시는 거 없는데 하루는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십시다. 작곡을 잘하려면은 당연히 피아노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 못지않게 성악을 알아야 된다. 성악을 모르면은 절대로 좋은 작곡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정풍송이는 목소리도 좋으니까 성악도 같이 공부를 해라. 그러면은 앞으로 작곡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작곡은 음악을 전공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생각나는 거는 무조건 그려라. 봄이 오면 산에 들에 하는 그 봄이 오면 그 곡을 14살 때 작곡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다 작곡하는 게 달라지니까 무조건 하고 생각나는 대로 메모를 하고 작곡을 메모를 그려놔라.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부터 그렸던 걸 지금도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해가지고 발표하는 작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김동진 선생님께서 저로 하여금 정말 작곡을 하고 한평생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히트곡은 순간적으로 작곡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부터 가사를 갖고 작곡하겠다 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드는 것보다가 여행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어디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우두커니 누굴 기다린다든지 이러다가 문득 이렇게 스치는 멜로디나 가사나 심지어 제목 이게 떠오를 때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머니에서 항상 호주머니에 제가 이렇게 오선지나 메모지를 들고 다니는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메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 필요할 때 그걸 정리해서 썼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히트하는 게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하셨습니다. 예. 허공은 며칠 걸렸습니까? 작곡. 허공은 그 가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동기가 부여돼 가지고 참 울면서 가사를 만들었거든요. 금방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곡도 금방 만들었고 그런데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그걸 그대로 바꾸는데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전체를 안 다치고 그렇죠. 이렇게 또 발표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거기들 민주를 그대로 바꾸니까 참 그야말로 속된 편으로 잘 모면했죠. 그러니까 이 허공이란 노래가 작곡되던 84, 5년 이때가 이제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 노래에 들어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지. 그렇죠. 모르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지,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노태우 정권 때 사실은 이 내용을 이렇게 신문 칼럼으로 쓴 일이 있습니다.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한국일보 이런 데 이제 썼는데 사실은 그 말씀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네요. 제가 히트 되자마자 친구들하고 올려서 밥을 먹는다든지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그대는 원래는 민주다 하고 했더니 친구들이 막 뭐라 하면서 너 또 잡혀가려고 그러냐 하고 막 그럽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말이 돌았는지 이상벽 기자가 그 당시 경향신문 기자였습니다. 하루는 KBS 앞에서 만나더니 손을 막 끌더니 정선생님 저 좀 만납시다. 그리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허공 무슨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 저한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했습니다. 누구 뭐 삼족 멸할 일이 있느냐고. 그러고는 훗날 얘기할게 하고 이제 말았거든요. 그런데 노태우 정권 때 제가 더 못 참고 그걸 이제 이 얘기를 다 하고 신문에 칼럼으로 제가 쓴 일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걸 썼고 민주를 어째서 그대로 바꿨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됐죠. 이제 그 민주를 억압했던 전두환 정권, 그다음에 이제 다시 노태우로 넘어와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때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사람이 그 뿌리가 돼가지고 김대중 정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네 사람이 소위 민주투사 정권이 됐는데 이제는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그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 하의 조국 사태에 대해서 빗자루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이게 참 한국 역사의 이 변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역사를 이 현대사를 보면은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최기화 임시 대통령,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은 그 당시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게끔 되셨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보면 보면 필연적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도 있었고 또 민주화도 됐고 이렇게 잘 왔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뭔가 요사이 와가지고는 이거 뭐 다시 퇴보한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 저 혼자만의 생각이 모르지만은 주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민주화인 줄 알았더니 민주화가 아니라 이게 친북 정북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조국인데 하나의 조국이면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북한까지 다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함으로써 한반도에는 정통적인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북한은 헌법적으로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하나뿐인 조국이라고 했을 때 그 조국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안 느끼는 사람,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집권 세력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문득 또 하나 생각이 난 것이 며칠 전에 북한의 어부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왔을 때 예. 분명히 하루 전에는 기순이라고 분명히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하고 예, 말씀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나중에 바뀌어버리대. 근데 그 이튿날 또 뭐 귀환을 요구해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어저께 뭔가 뉴스에 그 신문인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안대를 해가지고 뭐 판문점에 거기서 풀었을 때 북한군 보고는 펄썩 주지 않더라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이거 정부에서 하는 모든 얘기는 국민들이 이제 믿을 수가 없게 100% 돼버렸어요. 믿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믿을 수가 없게 예. 되었어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정권이 하는 이야기, 특히 이게 안보 문제, 외교는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 거짓말 하면은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게 군사 안보니까 이건 거짓말 하면은 그 군형법에서 크게 다치게 돼 있는데 이 정권이 북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불신하게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 납니다. 이 잘못하다 보면. 세계사를 보거나 또 근대사를 보더라도 근현대사 속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독재보다 더 위험한 게 포퓰리즘입니다. 그 나라 빨리 망하게 만드는 데는 포퓰리즘이 가장 강하다고. 아주 명언을 하셨습니다. 독재보다 더 위험한 게 포퓰리즘입니다.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독재는 독재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예. 그때는 독재를 해야 됩니다. 예. 박정희를 뭐 독재자로 몰면은 유신시대는 독재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광효도 독재자인데 예. 이분들 포퓰리즘은 안 했거든. 예. 그래서 나라가 잘 된 거예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어먹게 살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짜 돈 뭐 50만 원, 100만 원 자꾸 주면요. 그거 벌었다면은 일 안 하고 살라는 그런 마음만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그리고 포퓰리즘은 한마디로 공짜거든요. 그럼요. 공짜를 주는데 공짜와 같이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고마움을 몰라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빨리 망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공짜를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고마움을 모르게 만들면은 인간이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10,000원 주고 내일 10,000원 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10,000원 줬으면 내일은 20,000원 줘요. 그렇습니다. 예, 막 올라가죠. 이게 기대치가 막 올라가죠. 지금. 근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작곡가가 두 사람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작곡가 두 사람. 박정희. 그 다음에 또 한 분. 한 번 누군가요? 노태우. 그렇죠. 맞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구사단 관광 하여튼 작곡을 하신 분입니다. 작곡을 하셨습니까? 작사를 하시는가요? 작곡 작사 그래요? 같이 했지. 그건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에 퇴임할 때 노래를 음반으로 낸 거는 선물로 돌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기가 노래를 취입을 했어요. 예. 어떻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노래.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예. 아주 잘하시. 저는 그 당시에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일부러 듣기 싫어서 안 들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래하는 거 보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이분 노래 잘한답니다. 그래요? 아주 노래를 잘한다고. 목소리가 좋으니까 노래는 잘하답니다. 노래를 들은 분 무슨입니까? 김사과 노래. 죽장에 사과 쓰고 그게 18번이라고. 예.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작사 작곡한 게 새마을 노래하고 예. 나의 조국이죠. 맞습니다. 뭔가 그거 어떻습니까? 새마을 노래는 제가 볼 때
아주 그 새마을 운동하기 하면서 예. 부르는 노래로서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적합합니다. 예. 그런데 나의 조국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일본 가락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게 있죠. 좀 비장한. 예. 예. 물론 군가로 만들었지만은 멜로디 바탕은 일본 가락을 바탕으로 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는 별로 좋아 안 했어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표절이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있어요. 그걸 의식을 하지 않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뭐가 떠올라 가지고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서 작곡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부러 가족들한테 다 들려줍니다. 아들, 딸한테, 그리고 집사람한테 들려주고, 그 다음에 가수한테 연습을 시킬 때, 이런 멜로디가 어디 있었나 없었나 꼭 확인을 합니다. 저도 모르는 멜로디가 그렇죠. 있을 수 있기 그렇게 때문에.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닮았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뜯어버립니다. 저는. 찢어버립니다. 그 애수의 소야곡은 좀 비슷하죠. 일본 사람 작곡, 박수춘 선생이 애수의 소야곡이 아니, 일본 그건 사람이 고가 마사오라는 사람이 작곡한 노래 중에 비슷한 게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처음 듣는 조금 얘기. 좀 비슷하던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외국가도 비슷하다 그래요. 아니때서 아니, 고가 마사오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자랐고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고가 마사오가 이제 엔가를 주로 많이 작곡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분의 작품 바탕에는 우리나라의 민요의 어떤 그 있습니까? 느낌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큰 히트곡이 많이 박시춘 선생하고는 연배가 어떻게 되죠? 박시춘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두 분이 아는 사이죠. 고가 마사오.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한국 사람들이 노래 실력이 세계적이죠. 원래 반도 민족이 노래를 다 잘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태리라든지 그러네요. 스칸디나비아 그 반도 사람들이라든지 잘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반도 민족이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한다 그런 이 얘기가 옛날부터 있습니다. 예. 전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백근우 선생하고 윤정희 선생하고 몇 분이 인사동에서 식사를 하는데 예. 그날 이 망년회를 할 때예요. 그 옆방에서 망년회가 끝나고 교가를 부르더라고요. 예. 가만 들어보니까 대전고등학교 교가라. 아 예. 가만 듣던 백근우 씨 이야기가 저렇게 잘 부르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이탈리아, 러시아, 무슨 뭐 멕시코 한 5나라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예. 맞습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노래를 잘 하는 편이고 또 음악에 재질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아리랑이라든지 우리 민요들 보면은 예. 정말 아름답게 짝이 없거든요. 아름답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야 파랑세야 그게 단 세 음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라미 시라 미미 그야말로 세 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 멜로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게 나중에는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 자장가로 변해가지고 근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가 저는 우리나라의 그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인 뒷바탕이 또 돼서도 그렇겠지만은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예, 그렇죠. K-팝, 한류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민족이 확실히 음악에 조예가 재능이 뛰어나다.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패티김 같은 분이 만약의 경우에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의 힘이 있는 나라에서 노래를 시작했더라면은 아마 전 세계적인 가수가 됐을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 패티김 씨의 그 목소리, 가창력, 그리고 발성, 가사 전달력, 이거 정말 세계 최고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보십니까? 그래서 뭐 유럽 쪽에서 나나무 스콜이나 밀바 이런 가수를 최고라고 이제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가수들보다가 우리나라 패티김이
더 뛰어난 가수였다 생각합니다. 작곡가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아니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가 패티김 선생이 아마 90년대 이때쯤 되면 고음에 안 올라갔죠. 고음에 좀 장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네. 나이가 들면은 자연히 자기의 음역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예. 그거는 뭐 생리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음이 조금 덜 올라가는 대신 저음이 더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노래를 예. 키만 바꾸면은 예. 얼마든지 다 소화를 해낼 수 있거든요. 그때 패티김 씨가 자기가 그 3, 4년 전에 은퇴할 때 예. 그때도 다른 사람보다 노래를 못해서 그만둔 게 아니고 그분의 자존심 때문에 그만둔 아,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젊을 때 하던 그 소리가 안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만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가수들은 보면은 목소리가 간데도 좀 남보기 흉하게 젊은 날에 그 어떤 그 화려했던 거는 다 이렇게 까먹을 정도로 이렇게 억지로 막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패티김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이분이 원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사랑이 메아리칠 때 아니 그거는 안다성 선생이 이분이 부른 게 제일 좋더라니까요. 아 그래요? 안다성 선생. 그래 이제 물론 나중에 예. 그 다른 가수들의 그 노래들을 리바이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 노래도 허공하고 석별 예. 이걸 이제 그 리바이벌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패티김 씨의 그 창법이라든지 목소리 색깔을 보면은 허공이 안 어울릴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허공 들어보면요. 아하. 정말 잘했어요. 지금 말씀 생각나는 게 패티김이 부른 마이웨이가 있어요. 아, 그럼요. 예. 그거 들을 때 저도 그런 예.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프랑크 시나트라보다 낫다고. 마이웨이, 틸. 틸. 예. 틸. 그 노래 들어보면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잘합니다. 예. 이분이 창을 했습니까?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 창을 했대요. 그런 게 예. 그 원래 타고난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창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노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소리를 다 내는 겁니다. 그럼 정선님 노래를 패티김 씨가 부른 게 있습니까? 허공하고 석별. 아, 예. 그런데 사실은요. 원래 부른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 그분이 부른 허공하고 석별을 듣고 어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만큼 가창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이미자 씨는 아직도 음력이 변함이 없죠. 이미자 씨요? 예. 이미자 씨도 나이 드니까 예. 할 수 없죠. 그렇습니까? 예. 그 나이 앞에는 뭐 흔히 하는 말로 장사 없습니다. 이미자 씨는 연습을 안 한다 그러던데요. 노래 취급할 때. 저하고도 그 작품을 몇 번 했거든요. 예. 그 35주년 기념 음반 낼 때 예. 저게 이제 그 타이틀곡이었는데 타인이라는 노래 타인. 예. 듣고 그러고 40주년 기념 음반 낼 때 내 노래 40년이라 해가지고 예. 했었는데 그 노래 참 좋던데요. 예. 예. 그래서 그 뭐 공연할 때마다 하긴 합시다. 그런데 그 뭐 사람이 뭐 나이 든다는 거는 막을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나이 들면 자연히 모든 기관이 조금씩 후퇴하는 거고 그건 할 수 없죠. 나이 들어서 부른 노래가 더 근사하게 보이는 게 페리코모가 부른 And I Love You So라는 노래가 예, 있어요. 예. 나이가 한 80대, 10대 부른 예. 그건 젊었을 때 부른 노래보다 더 좋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목소리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그 분위기. 그 노래에 담겨 있는 그렇죠. 분위기라든지 메시지. 감정 예. 이거는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 불러가지고 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있죠. 예. 우리 정선님은 18번이 뭡니까? 저는 제가 부르는 노래가 이제 옛 생각하고 예, 예. 아, 석별, 석별. 예. 남 노래, 남 작곡한 건 안 부르세요? 가사를 다 못 외웁니다. 아, 그렇구나. 예, 저는 남의 노래는 가사를 전혀 외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예.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아까 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 우리나라 유명한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작곡을 못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분은
일본 시대 일본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노래들 전주 간주까지도 다 외울 정도로 많이 아는데 기억을 하는데 이분은 작곡했다 하면 무조건 다른 사람의 작품들이 섞여 나온다고. 피할 수가 없네.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한 대로 다른 사람의 히트곡은 가능한 대로 안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요사이도 작곡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죠. 이번에 책 내신 게 이게 여수 예. 앞바다 김해공항에서 그리운 나의 고향 해가지고 이 지명과 연관되는 예. 이거 좀 이게 이제 그 천태만상이라는 노래로 요새 유명한 윤수연이라는 가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베트남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공단이 많고 이런 지역에 그 주민들하고 우리 한국 예를 들어서 베트남 국민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또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또 중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여하튼 베트남 노래 한 3개, 중국 노래 3개, 그다음에 우리나라 노래하고 이래가지고 10몇 곡을 이제 작사, 작곡, 편곡, 지휘를 해가 만들었는데요.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 우리말로 하는 거는 이 윤수현이라는 가수가 다 했고 또 윤수현이가 중국말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말 노래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가수가 추억 속의 사이공 강변이라는 노래하고 그리고 호치민의 오토바이 그거는 그 오늘날의 베트남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베트남에 가보니까 그 오토바이 물결이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그 물밀듯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베트남의 발전상에 비유해가지고 이제 만든 노래. 이런 거 여하튼간에 인도네시아 노래하고 다 뭐 합창단, 솔로 이렇게 해가지고 15곡을 실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이 그 지역과 관계되는 여수, 김해 뭐 이런 예, 식으로 우리나라에는 여수하고 김해, 그리고 칭다오, 호치민, 사이고, 호치민, 예.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에 보니까 가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는 16,000개의 섬으로 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종족도 참 많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 뭔가 통합이 잘 안 된대요. 아,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그 나라에 필요한 게 통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전 국민들이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미래를 향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담는다 이런 내용으로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 작곡을 했었습니다. 오사광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중국의 그 오사 운동이라는 우리나라의 3.1 운동 같이 중국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칭다오 갔을 때 그 오사 광장에 그 비가 있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의 3.1 운동만큼 중국 사람들이 아주 그 엄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오사 광장에 보니까 청춘 남녀들이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도 있고 앉아서 이렇게 쉬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청춘 남녀가 이룰 수 있는 사랑 얘기를 만들었어요. 네. 이 대통령이 우리 결심하면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제일 큰 노래방으로 한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딱 정해가지고 모든 방송 중계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노래 한번 부릅시다 해가지고 5천만이 대합창하는 방법 없어요? 충분히 있죠. 있고 사실 제가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실려 있는 노래들을 여기에 속해 있는 나라들 그 아마추어들이 다 같이 노래 경연을 한번 벌렸으면 그것도 아주 뜻있는 행사가 될 거다. 좋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신성일 선생하고 가까웠는데 이분이 이런 토론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가수래요. 이 영화 배우는 직접 가수들처럼 이렇게 환호를 받는
그러니까 짜릿한 희열을 느끼는 경험을 못 한다고. 영화 극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는 가수가 최고의 아티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배우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제 배우들은 할 때마다 대사를 다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고 직접적으로 박수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연극은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뭐 하거나 직접적인 그렇지만, 예,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우들이 생각했을 때 가수는 가사를 한 번만 외워놓으면은 그 노래를 최소한 몇 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래할 때마다 열광적인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참 부럽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음악의 위대성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이야기 들으니까 뭐 정치도 이야기하고 예,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고 예. 아주 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예.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제발 좀 순수한 양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편, 남의 편만 따져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요, 이쪽에서는 무조건 하고 자기 편이 하는 행위는 모든 게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다 좋게 보이고, 예, 패거리입니다. 예. 상대방에서 하는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는 이런 현상이 왔거든요. 그야말로 진영 논리. 그렇죠. 이거 좀 빨리 없어져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 좁은 땅 안에서 이 우리 저 반도가 그야말로 좁기 때문에 이걸 남북으로 갈라난 데다가 또 동서로 가르고 이거 뭐 가르고 이거 참 망할.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 어째서 일본한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오로지 네 편 내 편만 따지지 말고 인간적인, 사람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 때 배운 지식, 상식,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에 쌓은 이 모든 걸 통틀어 양심적인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라. 네 편 내 편 생각해서 하지 마라.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그 빗자루의 제일 첫 대목이 거짓말 없는 정직한 세상 아닙니까? 예. 바로 이거죠. 예, 맞습니다. 거짓말 없는 정직한 세상이 되려면은 생각은 다 다르더라도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예.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인정해야지. 1 더하기 1이 4라고 우기면 그때부터 이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왜 깨지느냐?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될 게 언론이에요. 이 언론이 사실관계를 아, 그럼요. 가려 주어야 그 다음에 다른 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부터 나서가지고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버린 이 책임이 큽니다. 저 같은 이 기자 책임이 커요. 지금 말씀하신. 제가 저 빗자루로 마지막 쌀쓸자는 그 속에 앞에 보면은 개변자 쓰레기 더미 예, 개변가들. 예, 쓰레기 더미 개변가들 그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청소년들이 그걸 어떻게 배우라고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좀 쓸지 않은 그 출발점이 지금 말씀하신 예. 거짓말 없는 정직한 세상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있어야 그 위에 정의를 세울 수 있고 그 정의가 있어야 자유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럼요. 진실, 정의, 자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가 말하는 정의를 떡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실을 막 꾸겨 넣으려고 그럽니다. 예.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정의 독점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정의를 제일 많이 부르짖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게 이번에 폭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아무개 씨 보면은 그동안 대학이나 언론이나 여러 군데 통해서 말은 그야말로 비단같이 공자 말씀같이 하면서 뒤로는 온갖 구린 짓 다 하고, 그게 만약에 이번에 그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이 안 됐더라면은 그 모르고 우리 국민들이 다 속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예, 이번에 조국 사태가 정말 우리나라의 내일을 다스는 정말 다양한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빗자루 가사를 보니까 더 아주 실감이 납니다. 이걸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 대화를 끝내려고 합니다.
거짓말 없는 정직한 세상, 우리 모두 꿈꾸던 세상,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온 천하에 약속했었지. 피땀 흘려 목숨 바쳐 지켜왔던 우리의 조국, 영원토록 지켜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조국,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살아갈 이 땅 건강하게 물려줘야지. 오염투성이들은 못해. 하나뿐인 우리 조국,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표리부동 위선자들, 쓰레기 더미 궤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